아, 자, 등차 수열의 합으로 가볼게요. 자, 등차 수열합은 그죠? 초항과 마지막 항 더하고 항의 개수 절반 쌍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요게 지금 등차 수열합 일반항을 이용해서 좀 들어가는 거. 초항공차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30번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30번. 초항과 공차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항은 a 플러스 n-1d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초항 2배에 n-1d 더하고 항개수 절반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뭐 한꺼번에 별로 없어요. 그래? 교육청 파티. 하하하하. 그렇죠? AN은 그죠? 초항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뽑아내면 됩니다. 어차피 n번째 항이라면은 초항에서 공차를 n-1번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2n이에요. 그렇죠? 2n 마이너스 8 1차 함수 형식으로 넣고 온다면 그래서 초항과 마지막 항 더한 다음에 전체 항개수 절반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SN은 초항과 마지막 항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4 플러스 2n이에요. 여기에 항개수 절반 2분의 n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5 넣으면 57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S5가 5에 3이잖아요. 아,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니지? 이게 뭔데요? 등차 수열인데? 근데 얘가 등차 수열 합의 모양은 아니라서 이건 좀 관계불로가 생겨가지고 첫째 여기까지 합. 이거 등차 수열 아니에요? A의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다 넣었어요?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를 보려고 넣어놓은 건데 그러면 섞여 있는 거야. 이게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를 따로 빼놓기가 애매해서, 그치?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 2로 약분하면은 n-7에다가 n 곱한 거죠. n제곱 마이너스 7n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2차 함수 형태를 띠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지금 3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n제곱 마이너스 7n 빼기 30은 0. 그쵸? 그래서 얘는 뭐지? 10하고 3이네. n-10과 n 플러스 3이라서 어차피 얘는 자연수니까 그냥 10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32번으로 좀 가볼게요. 32번은 이건 설명을 잠깐 좀 할게요. 설명을. 자,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A3는 26이에요. 그 다음에 A9는 8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거 가지고 초항과 공차는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A 플러스 2D, 얘는 A 플러스 8D. 그래서 초항 공차를 뽑아낼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에서 공차만 뽑는다고 했을 때 구항이 3항에서 6D 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26에서 6D 더한 게 8이다.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걸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왜 공차를 뽑았냐? 우리가 SN이 지금 최대가 되게 해달라라고 얘기했죠? SN이 최대가 되게 해달라 그랬는데 보면 알겠지만 얘는 공차가 음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구항이 8입니다. 그러면 공차만 뽑는다고 했을 때 얘는 5가 되고요.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하면 양수들만의 합이 되지만 이걸 넘어가면 음수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 감소하게 돼요. 괜찮죠? 그래서 11항까지 합이 최대다 라고 들어가주면 됩니다. 11항까지 합이 최대다. 괜찮죠? 왠지 이해되죠? 여기까지만 양수고 12항부터는 음수니까. 그래서 32번 답은 그냥 11이에요. 1번. 그래서 공차만 구해놓고 문제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가서 어차피 2차 함수 형태로 좀 보게 될 거니까 이걸 가지고 SN의 식을 한 번만 좀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초항은 여기서 9도 했으니까 아니다. 6도 했으니까 3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번째 항이라고 한다면은 32에서 n-1번의 공차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35예요. 그래서 SN은 9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67 그 다음에 한개수 절반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전개해보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3 n제곱 플러스 2분의 67 n으로 나와요. 2차 함수가 돼요. 괜찮죠? 2차 함수.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초항부터 등차 수열인 애들을 싹 다 더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상수항이 없어요. 자, 당연히 상수항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얘는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오게 되는 건데 미리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0,0 지나가면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게 SN이에요. 자, 대칭축은 언제예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B예요. 6분의 67이에요. 11점 얼마입니다. 그쵸? 정확하게 대칭축은 11점 얼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S1, S2, S3부터 해서 S11 나오고 S12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와요. 괜찮네? 그러면 S11 아니면 S12 둘 중에 하나가 최대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봐봐요. 이게 11에 가까워요? 12에 가까워요? 6분의 67이? 11에 가깝죠? 그러니까 11항이 최대인 거예요. 괜찮죠?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2차 함수 그래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 안 하면은 못 푸는 문제들이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등차 수열의 합 SN을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일반항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그렇죠? 일반항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는 지금 여기 AN에다가 초항 공차식으로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AN은 초항에다가 n-1이니까 2A 플러스 n-1D의 한개수 절반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게 지금 유형 3번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항 가지고 가는 거예요. 중항 가지고 간다라는 거는 전체 평균 가지고 보는 겁니다. 초항과 마지막 항의 정 가운데가 전체 중항이 전체 평균이에요. 그런 게 총 n개 있다라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 함수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케이스. 얘는 지금 다시 한번 SN 놓고 본다면은 얘는 2분의 dn제곱 플러스 2분의 2a-dn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2차 함수 형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창의 계수는 공차 절반으로 나오게 돼요. 공차 절반. 잠깐만. SN이 2분의 dn제곱 플러스 어쩌고라고? 자, 얘는 지금 시그마 AN이죠. 시그마 AN. 이게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그마가 함수 입장에서는 인테그랄이에요. 지금 AN은 공차가 D니까 1차 함수식으로 표현한다면 dn 플러스 a-d죠. 1차의 계수가 D예요. 그걸 fx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얘는 dx 플러스 a-d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적분식으로 들어간다. 부정적분이라고 한다면 2분의 dx제곱이죠. d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서 최고차 계수가 똑같이 움직여져요. 괜찮죠? 근데 이산적인 것과 연속적인 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차항에서 미세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차항은 똑같이 생각해줘도 돼요. 아, SN은 2분의 dn제곱이구나. 왜? 미분해보면 dn이잖아요. 그렇죠? 공차가 딱 d인 게 보입니다. 공차가 d인 게. 그래서 1차 함수랑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돼요. 이 내용도 알고 있으면 좋고요. 자, 그러면은 저기 33번 한번 좀 풀어볼게요. 33번. 자, 절대값은 절대로 음수가 안 나옵니다. 절대값이 최소가 나오려면 절대값 내부가 0에 가까울수록 최소가 나와요. 0에 가까울수록 그거에 초점 맞춰주면 됩니다. 자, 초항공차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5항 차이가 마이너스 10이에요. 공차가 그냥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어요. 공차가 마이너스 2. 자, 그럼 규칙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A2는 42예요. A4는 공차 2번 더했으니까 38. 4씩 줄어듭니다. 4씩 줄어들어요. 34. 그럼 언젠가 0에 한없이 가까운 항이 나오겠죠. 4씩 줄어드니까. 그럼 34 같은 경우에는 4를 8번 곱하면 32가 돼요. 한마디로 6항에서
8번 진행됐다. 2번씩 8번 진행됐다. 22항이에요. 22항. 그렇죠? 16항 진행된 걸로 봐도 됩니다. 2가 되겠죠? 괜찮죠? 한마디로 22항까지 더했을 때가 최대예요. 22항까지. 그 다음에 23항을 보면, 24항을 보면은 짝수항들만 들어가 있으니까 24항은 마이너스예요. 왼쪽, 오른쪽이 계속 지워져요. 언젠가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좌우 대칭만 생각해주면 될 겁니다. 절대값 내부가 0일 때가 최소예요. 선물? 아니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자, 된 친구들은 3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좌우가 대칭되죠? 22항과 24항이 좌우가 대칭되네요. 둘 더해서 46 나오면 돼요. 그럼 2항하고 대칭되는 애는 더해서 46 나오면 되니까 44항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2라는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20개 진행된 거기 때문에 공차 20개 진행되면은 마이너스 40 늘어나는 게 맞아요. 결국 얘가 2n이란 얘기. 그래서 n은 22가 답이에요. 22. 그죠? 22. 자, 그러면은 3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괜찮지? 자, 미지수가 조금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립니다. 근데 미지수도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m이라는 숫자가 있다, k라는 숫자가 있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가주면 됩니다.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맨 앞 맨 뒤 전체 k 플러스 1개의 절반이에요. 자, k가 0일 때부터 k까지 라서 한개수는 k 플러스 1개입니다.
자, 조금 끔찍합니다. 조금. 자,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AM이면은 얘는 초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예요? n-1번 더한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초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예요? m 플러스 k-1번 더한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 더해주고요. 둘 더하면은, 아니, 그래, 요 좀만 더 정리합시다. 30 마이너스 dm 플러스 d. 얘는 30 마이너스 dm 마이너스 dk 플러스 d. 그쵸? 그래서 초항과 마지막 항 더하고 전체 항계수 절반. 그쵸? 둘 더하면은 60 마이너스 2dm 마이너스 dk 플러스 2d. 그쵸? 이게 전체 항계수 절반이 0으로 나와줘야 된대요. 그쵸? 전체가 0 나와줘야 된대요. 그럼 당연히 k 플러스 1이 0일 리는 없죠? k는 자연수니까. 요게 빵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잠깐만. 그럼 굳이 이렇게 합식을 쓸 필요가 있었나? 아니, 없어요. 어차피 이 둘 더하면 빵 나와야 돼요. 그래야 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나오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맨 앞 맨 뒤만 더해서 들어가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쟤만 빵 나오게 하는 자연수 mk가 존재하도록 공차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정수 조건. 자연수들이잖아요. 다 자연수. 당연히 정수 조건 가지고 와야 돼요. 정수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공약수예요. 공약수. 그죠? 약수와 배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인수분해에 해당하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얘네가 뭐의 배수로 나와야 되는구나, 뭐의 약수로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불었나?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요게 0 나와야 된다는 건 괜찮아요. 자, 식이 좀 복잡해지지만 다시 한번 좀 써볼게요. 60-2dm 빼기 dk 플러스 2d가 빵 나와야 돼요. 그쵸? 인수분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하려고 할 때 굳이 우변은 0이 안 나와도 돼요.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해? 이 생각이 들 텐데, 지금 얘는 공차가 지금 60 제외하고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최대한 공통된 걸로 묶어주는 게 좋아요.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D 가지고 묶어줘 볼게요. 자, 그러면 60에서 마이너스 D로 묶으면 2M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빵,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약배수 쓸 건데 지금 얘 그냥 넘겨서 다 덧셈 뺄셈 없이 곱으로만 나타나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공차는 무조건 60 약수가 아니면 안 돼요. 괜찮죠? 왜냐면 얘도 자연수, m도 자연수, k도 자연수. 여기 0 안 나오죠? m과 k가 자연수라서 1, 1만 나와도 이거 그냥 1 나와요. 여기 무조건 자연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60 나온다? 둘 다 60 약수란 얘기예요. 그렇죠? 와! 그럼 자연수 뒤의 개수는 몇 개예요? 60의 약수의 개수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60의 약수의 개수. 60의 약수의 개수. 그죠? D는 60의 약수의 개수. 그럼 60의 약수를 다 써서 한다.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 이후로 그거 하면 안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약수와 배수. 뭘로 들어가죠? 소인수 분해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2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1. 그렇죠? 3, 2, 2, 4, 3, 12.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난 모르겠어. 뭐 모르면 안 돼요. 그죠? 모르면 안 돼요. 왜? 당장 우리가, 그래, 12의 약수만 놓고 보더라도, 2의 제곱 곱하기 3?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약수라는 거가 나눠 떨어지는 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약수를, 원래 수의 소인수를 전부 또는 일부 갖고 있는 수예요. 약수가 전부 또는 일부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소인수가 2, 3이잖아요. 2라는 거는 바 1개, 1개, 2개 가질 수 있고요. 3은 바 1개, 1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1이죠. 얘는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죠. 4, 얘는 3, 얘는 6, 얘는 12. 그쵸? 그러니까 왜 이렇게 6개가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2라는 선택지가 0, 1, 2 세 가지고 3이라는 선택지가 0, 1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3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렇죠? 약수의 개수뿐만이 아니에요. 약수의 총합, 약수의 모든 곱 이런 것까지 정리가 될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오케이. 자, 그러면은 38번까지는 나중에 꼭 한번 해봐요. 38번 이것도 문제가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되게 전형적인 문제. 근데 왜 스텝 3에 넣냐? 와, 이전에 봤었던 스텝 3랑 비교가 안 되기 쉬운데? 미안해. 비교가 안 되기 쉬워요. 왜냐면 단원마다 스텝을 조금 나눠 놓긴 했는데 수열 쪽에서는 보통 스텝 3는 이전에 봤던 것보다는 다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스텝 1이 너무 쉬워가지고 스텝 2가 조금 어려워진 걸로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걔네를 합쳐서 스텝 1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래서 이렇게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스텝 4를 제외하고는 다 풀어야 돼요. 여기는. 자, 그러면은 넘어가 봅시다. 자, 유형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형 4번. 자, 이번에는 중항을 이용해서 가는 내용. 자, 그래서 40번을 설명을 한 번만 해볼게요. 40번을. 되는 친구는 그냥 계속 풀어요. 자, 1과 2 사이에 n개의 수를 집어넣는데요. 1, A1, A2, AN 2예요. 자, 합이 24래요. 합이 24?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다 더하면은? 그쵸? 어차피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다 똑같죠? 3이 전체 n 플러스 1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어차피 전체 평균 자체가 2분의 3입니다. 2분의 3이 지금 n 플러스 1개가 아니고 n 플러스 2개네. 미안해. n 플러스 2개. 그죠? 앞뒤로 하나씩 더 들어가니까 n 플러스 2개. 그렇죠? 2분의 3이 n 플러스 2개 있는 거야. 이게 그냥 24죠? 그러니까 약분해서 8 나오고 n 플러스 2는 그러면 16. 총 14개 집어넣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4개. 자, 그리고 스텝 1급에 해당하는 41번 문제.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가 좀 좋은 문제가 많아요. 자, S3라고 한다면 3항까지의 합이죠. 1항, 2항, 3항이네. 중항이 2항이네. 그냥 2항 3개로 보면 됩니다. S9는 1항부터 9항까지 합이죠. 중항이 뭐예요?
5항입니다. 5항만 9개 있는 걸로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S9를 딱 보면은 홀수로 한 개수가 등장을 하는 경우에는 중항이 정확하게 딱 하나로 나옵니다. 항이 홀수 개인 경우에는. 짝수 개인 경우에는 중항이 딱 이쁘게 나오진 않아요. 자, 다시 한번 S9는 5항이 9개 있는 걸로 보면 돼요. S3는 1항, 2항, 3항이죠. 그럼 어차피 이거 두 개 더하면은 2A2니까 3A2구나. 그냥 중항만 3개 있는 걸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5항은 얼마예요? 9로 약분하니까 3이죠. 얘는 지금 3A2의 절대값입니다. 그러면 2항의 절대값은 9라는 얘기예요. 근데 공차가 양수인데 2항이 9일 수가 있어요? 없죠. 2항은 무조건 음수. A2는 마이너스 9구나. 그러면 공차가 그냥 바로 튀어나오게 되죠. 왜냐면 2항에서 5항까지는 공차 3개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쵸? 자, 결론은 3D가 얼마? 12 증가했으니까 공차는 지금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10항 구해라. 10항이면은 5항하고 공차 나왔으니까 10항이면은 5항에다가 공차 5번 더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이 23이 돼요. 23. 오케이. 자, 그러면은 43번으로 가볼게요. 43번. 자, 중항 논리를 어디서 쓰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주어진 정보는 A3는 42, 그리고 가조건, 나조건이에요. K는 지금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에요. 자, 3항이 42인 거는 지금 당장 쓰기 애매해요. 이거 초항공차로 문제 풀면 진짜 우주 갑니다. 진짜로. 43번은. 중항 논리로 풀어야 해볼 만해요. 자, 가를 딱 보고 두 개네? 아이고, 두 항 차이 나네? 가조건을 딱 보고 중항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가조건을 보고. K-3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K가 10이라고 한다면 7항 9항이에요. K가 10이면 7항 9항, K가 20이면 17항 19항, 뭐 이런 느낌입니다.
K-3항과 K-2항. 그럼 중항은 당연히 가운데 있는 거 K-2항이겠죠. K-2항. 솔직히 그거 외에는 쓸 게 없어요. 가조건은. 저기 청국차 해볼 사람들은 해봐도 됩니다. 자, 아무튼 얘를 2로 나눴어요. 아, AK-2는 마이너스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 조건을 딱 보니까 K항까지 합이 K제곱이에요. 야, 그럼 이거 K항까지 합을 어떻게 구하지? 잘 생각해봐요. K항까지 합이면은 초항과 K항까지 합의 한계수 절반인데 A1 플러스 AK나 A2 플러스 AK-1이나 둘이 달라요? 똑같죠. 중앙 입장에서 놓고 보면 똑같아요. 그럼 A3 플러스 AK-2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지금 A3 줬고요. AK-2도 줬어요. 괜찮죠? 이 같은 거 괜찮지? 근데 3항이 나와 있고요. K-2항은 지금 방금 가해서 구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요거는 금방 정리됩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저거 딱 더하면 그냥 15K죠. 15K. 그럼 15K가 뭐라고 돼 있어요? SK가 지금 15K인데. 그죠? 그래서 43번은 많이 푼다면 이거 아니에요? 응? 이거 아니에요? 왜? 이거니까. 이거? 응. 이거니까 5 넣으면은 아니 이거는 변수가 아니라 K는 상수예요. 그럼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눈치가 딱 채져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조건은 솔직히 말해서 왜 두 개 항 차이가 났을까? 그렇죠? 중앙쓰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쓰라고. 근데 이걸로 K-2항을 딱 구해보면은 잠깐만, 둘이 항번호 넣으면 K 플러스 1이에요. 그럼 1항과 K항의 중앙을 알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얘네 둘 보면은. 그쵸? 왜냐면 이거나 다 똑같으니까. 근데 다시 한번 요게 지금 요게 지금 40이고요. 요게 지금 마이너스 12예요. 그럼 2분의 30K죠? 얘가 지금 15K라는 거죠? K제곱이 15K라는 거니까 그래서 K는 그냥 15라는 거. 괜찮죠? 이거를 초항 공차가지고 문제 풀려 그러면은 진짜 우주 갑니다. 진짜로. 식 한가득 나오고 정리가 안 돼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조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2020년에 나온 거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그렇죠? 이게 지금 계속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예요. 중항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 된 친구들은 45번 한번 가볼게요.
그죠? 지금 유형 4번에서는 초항 공차 가지고 문제 푸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초항 공차는 정말로 정리가 안 될 때 쓰는 거고요. 유형 4번들은 중항의 입장에서 관점을 빨리 찾아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상태예요. 가조건 1항, 2항, 3항 더했는데 159예요. 왜 3개를 더했는데 159지? 왜 159는 3배수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좀 보입니다. 저 S3예요. 그죠? 굳이 뭐 SN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조건에서 나타내는 거는 A2 주는 거예요. 가조건은 중항인 A2의 값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나조건에서 n-2항, n-1항, m항이 96인 거는 n-1항 값이 얼마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3개가 더해져 있잖아요. 얘는 다시 한번 바꿔놓으면은 이거는 3A2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쵸? 굳이 3개를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표현이 가능한데. 그쵸? 3A2.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요 나 조건에는 얘도 AN-1항이 그냥 3배라는 거야. 그럼 2항과 N-1항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 쓸 거는 이제 1항부터 M항까지 합인데 1항부터 M항까지 합? 이 방금 한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43번에서 했었던 거.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렇게 못해요. 응? 이렇게 D를 모르잖아요. 공차 몰라도 되잖아요. 43번 봐봐. 3항하고 K-2항 나와있죠. 잠깐 여기서 또 준하면 찾는 거예요. 그치, 어차피 SM이잖아요. A2하고 A 0대2의 중항. 근데 그게 어차피 앞뒤 더한 거 1항하고 M항 더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1항하고 M항 더하는 거나 2항하고 M-1항 더하는 거나 똑같지. 그럼 어차피 시그마 AK면 1항하고 M항 더한 거 절반이 M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등차수열의 합을 우리가 유도할 때 맨 앞 맨 뒤도 하고 전체 절반상 이렇게 가잖아요. 뭐 똑같지. 오른쪽에서도 나중에서 그렇게 정해요. 저거 2개 더해서 3분의 2 곱하는 거니까 240. 오케이. 저기 43번을 꼭 정리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요게 답이 그대로 나와요. 똑같이. 자, 가조건은 최대한 정리할 대로 정리했다. 이항은 53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첫 번째 저 세 항 더한 게 96이다. 그럼 n-1항의 합은 32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초항과 마지막 항 전체 항개수 절반이 지금 425라는 건데, 아니 뭐 이거 2개 더 하나, 이거 2개 더 하나, 이거 2개 더 하나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2 플러스 AN-1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앙론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근데 2항과 N-1항을 다 줬잖아요, 지금. 그러면 끝났죠.
이 값이 지금 나와 있는 건데. 그럼 그게 지금 425이기 때문에 m 값이 나옵니다. 오케이. 지금 얘도 그렇게 풀었죠? 43번도. 자, 머릿속에서 잘 정리해야 됩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마저 정리를 해보면은 2항과 n-2랑 더하면은 85. 그죠? 85에다가 m 곱한 거 절반이에요. 그게 지금 425다. 근데 85에다가 5배 하면은 425죠? 그래서 m은 10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게 지금 425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1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게. 그러면 지금 11항은 얼마냐? 9항이잖아. 그쵸? 그러면 2항에서 9항까지 가는데 공차 7번 더한 거예요. 그러면 7D는 얼마야 돼요? 7번 공차 진행된 동안에 20일 줄었으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이겠구나. 그쵸? 그 초항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딱 공차만 알아도 문제가 없겠죠? 왜냐면 어차피 11항은 그냥 아무거나 숫자에서 공차 몇 번 더해지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미 9항 나와 있으니까 9항에서 그냥 공차 2번만 더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6 빼면 되죠? 답이 26이에요. 오케이, 26. 자, 중항 이용하는 것들은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몇 개 안 되죠? 이런 경향이 중요하니까 꼭 몇 개 안 되는 문제 가지고 연습 잘 해주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해요. 왜? 아무리 봐도 수능 스타일이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일단은 비슷한 거는 조금 많이 지워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문제에 사실 한계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볼 수 있게 만드는 문제가 그쵸? 이 자칫하면 너무 쉬워져 버려가지고 초항공차 가지고는 못 풀지만 중항만 이용해서 풀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잘 섞어야 돼요. 진짜로. 그런 난이도 있는 문제는 만들기가 그렇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딱 봐도 수능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진짜로. 근데 수능에서는 지금 한 번도 안 나왔네. 그죠? 자, 그러면은 등차 수열, 합과 일반항사의 관계. 사실은 저기 뭐라 그럴까? 요거 2차 함수까지 먼저 하고 합과 일반항사의 관계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요게 약간 좀 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2차 함수 이용해서 가는 거.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 나오고 합과 일반항사의 관계를 먼저 들어간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특수하게 좀 확장 적용되는 문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유형 5번에다가 합과 일반항사의 관계를 넣고 그 다음에 유형 6번에다가 2차 함수 이용하는 걸로 집어넣습니다. 걔는 좀 튀는 고난이도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합과 일반항사의 관계 이거는 참
많이 본 스타일이에요. 합과 일반 항사의 관계는 SN과 AM과의 관계예요. 미적분 선택자라면은 진짜 이거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고요. 진짜로. 왜냐면 당장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도 바로 튀어나옵니다. 급수하면서. 그죠? 뭐 별로 틀릴 것 같진 않지만. 그리고 확통 선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다시 빨리 정리해놔야 돼요. 자, SN 빼기 SN-1이 뭐예요? AN. 왜죠? 1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n-1항까지 합을 다 빼니까. 그쵸? 다시 한번 SN은 A1, A2, AN-AN. 그쵸? 그러니까 SN-1은 1항부터 n-1항까지 더한 거, 요 둘을 뺀다면 당연히 SN 빼기 SN-1은 싹 다 지워지니까 그냥 AN으로 나오더라. 단 AN은 2항부터만 들어가줘야 된다. 그쵸? 왜? 초항은 S1으로 구해야 돼서. 왜죠? S1은 1항부터 1항까지 합이라서 A1 그대로예요. 뭘 뺄 게 없어요. 근데 S2는 1항부터 2항까지 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A2 구하려면은 S2에서 S1을 빼야 돼요. S3 같은 경우도 A1, A2, A3니까 어차피 A3 구하려면은 S3에서 S2를 빼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딴 거는 다 빼요. 왜냐면 두 개의 상황이 존재하니까. 근데 S1만 초항이에요. 뭘 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항은 별도로 구해줘야 돼요. 실제로 여기다가 n에 1 집어넣으면 어때요? n에 1 집어넣으면 S1 빼기 S0? 그렇죠. 영항이라는 거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몇 번째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농담삼아서 0번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실제로 0번째라는 게 없죠. 그죠? 자연수밖에 존재 안 합니다. n에다가 1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자,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여기다가 1 집어넣는데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처음부터 성립하는 경우들. 어느 경우요? 얘가 1항부터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다가 n에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요 식이 얘랑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막상 1 집어넣는데 얘랑 똑같으면 돼요. 그럼 뭐 어떻게만 바뀌면 돼요? 얘가 0일 때, S0가 0일 때는 얘는 1부터 성립이에요. 그렇죠? 얘가 0이면 S1은 A1 되니까 괜찮죠? 똑같아져 버립니다. 똑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50번 문제를 좀 설명해 볼게요. 50번 문제를. 자, SN은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그렇죠? 이런 게 나와 있다. 그럼 이걸로 1항과 4항을 구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1항은 그냥 S1 가지고 구하면 되니까 111, 4. 그럼 A4는 그냥 4항까지 합해서 3항까지 합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16, 4, 1, 21에서 9, 3, 1, 13 빼면 되니까 8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렇죠? 4항이면은 4항까지 합해서 3항까지 빼버리면 되니까. 근데 나는 그거 말고 일반항을 뽑고 싶어. 그럼 일반항을 뽑고 싶으면은 Sn-1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n-1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요게 지금 n-1제곱, 이게 n 대신 n-1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위에서 아래 거를 뺀다면 일단 n제곱 n제곱 nn 그 다음에 1, 1 지워져요. 자, 그러면은 sn 빼기 sn-1이 an인데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빼기 1이에요. 마이너스 2n으로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얘는 n이 2부터라고 얘기했어요. 초항은 뭐예요? 1 집어넣었으니까 3이죠. 둘이 차이가 뺐구나. 미안해. 플러스 2n이네. 플러스 2n. 그렇죠? 둘이 차이가 나죠?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3이 안 나와요. 왜? S0 때문에 그래요. S0가 1이라서 그래요. 1 차이가 납니다. 둘이 1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만약에 SN이 n제곱 플러스 n이면 그러면 어떠냐? 그럼 얘는 Sn-1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n-1
나오게 되고요. 자, 이거 타본밖에 얘기 못합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알고 있으면 안 들어도 되는데 모르고 있으면 꼭 한번 정리해야 돼요. Sn 빼기 Sn-1은 AN입니다.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 1-1 지워지니까 2n 똑같이 나오죠. n은 1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초항은 어때요? 여기다 1 집어넣은 거죠. 2 나와요. 와, 얘는 지금 2랑부터 성립하는 게 맞네요. 왜? S0가 빵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등차 수열만 성립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수열에서 다 성립해요. S0 가지고 판단하는 거. S0가 0인 경우 현직에서만 이게 1항부터 성립합니다. 그쵸? 실제 초항과 진짜 초항은 그래서 S0만큼 차이가 나요. 실제 초항이 S1이죠. 계산상 초항이 A1이에요. 그래서 실제 초항은 A1에다가 S0 더한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 초항 A1은 계산상 초항 2보다 S0, 1만큼 더 더해지는 걸로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자, 48번 한번 풀어봅시다. 오케이. 자, 이거를 초항공차 가지고 문제 푸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이게 S8 빼기 S6이면은 7항 더하기 8항이에요, 그냥. 그쵸? 이걸 일일이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얘를 딱 보고 그냥 7항 더하기 8항이다. 그럼 얘를 딱 보면은 그냥 얘는 1이다. 그죠? 이렇게 그냥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죠? 줄일 수 있을 대로 줄여야 돼요. 항상 차이가 나오는 애들은. 그러면 이거는 초항공차 가지고 가야 되나요? 중항이 안 나오는데? 그쵸? 7항과 8항의 중항은 없어요. 물론 계산해 볼 수는 있겠지만 7.5항? 좀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초항 6이라 그랬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초항에다가 6D 더한 거, 초항에다가 7D 더한 거, 초항에다가 6D 더한 거, 초항에다가 7D 더한 거. 그래서 일단은 이 약분 한번 해주면 공차는 12 플러스 13D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차는 마이너스 1로 나와요. 공차는 뭐 물론 얘를 가지고 초항공차식을 다 써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죠. 자, 그러면은 저기 51번 하나만 좀 해볼게요. 51번 하나 정도만 더 연습해 봅시다. 자, 아쉽지만 A는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따로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를 독립단원, 독립유형으로 빼놓기 좀 그래서 그냥 집어넣었어요. 51번은. 그렇죠. 그냥 A1은 SN에다가 N에 1 집어넣으면 되고요. A5는 그냥 S5에서 S4 빼면 되죠. 자, 된 친구들은 53번으로 가볼게요. 스텝 3보다도 더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난이도 자체는 54번이 좀 더 높은 문제인데 정답률은 53번이 객관식이라서 낮진 않은가? 근데 보통 더 못 풀어요. 53번을. 자, A1은 1 더하기니까 3. 얘는 S5에서 S4를 뺀 건데 S5는 25 플러스 32. S4는 4제곱 16 플러스 16. 9 더하기 16이니까 25. 답이 28. 자,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풀려면은 등차 수열의 합식에 대한 일반적인 형태를 좀 생각해 줘야 되는데 자, 만약에 AN이라는 식이 있어요. A 플러스 N-1D 보통 이렇게 쓰지만 사실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죠. 얘는 DN 플러스 A-D 그쵸? 1차 함수예요. 그냥 그냥 뒤에 상수항 그냥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냥 공차가 뭔지 보면 돼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 A 나와야 되니까 A-D 붙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SN은 어떻게 돼요?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그렇죠. 초항은 A고 마지막 항 AN항은 A 플러스 N-1D. 이거 지금 다 여기 있어요. 여기다 다 써놓은 거예요. 어디 갔지? 여기 있죠? 일반항 표현. 지금 요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의 한계수 절반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얘는 전개해 보면 자,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봅시다. 왜냐면 얘는 n이 변수니까. 그래서 dn 플러스 2a-d 곱하기 n이에요. 그럼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a-d n으로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얘는 2분의 2분의 dn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2a-dn 그쵸? 요 특징을 한번 잘 봐봐요. 2차항, 1차항, 상수항 상수항이 없어요. 왜? S0가 0이니까
그죠? S0가 0이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야 1항부터 등차수열합이 성립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뭘 봐야 되느냐? 상수항이 없다? 아, 전부 n이라는 인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생각할게. 전부 n이라는 인수가 있습니다. n이라는 인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차의 개수는 2분의 d예요. 2차의 개수가.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SN은 뭐예요? AN의 초항을 A라고 잡아볼게요. 공차는 D1이라고 잡아봅시다. 그럼 얘는 뭐 똑같이 그냥 일반형으로 한번 써볼게요. 뭐 이렇게 안 써도 상관은 없지만 2분의 D1N제곱,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거 갖다가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2A1 빼기 2A 빼기 D1 N으로 나올 겁니다. Sn 말고 Tn은 2분의 D2 N제곱 플러스 초항을 B라고 할게요. 2B 빼기 D2N이에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 4차항 계수가 1이에요. 괜찮네? 4차항 계수가 나오려면은 얘랑 얘 곱한 거가 4차로 나오죠? 그 계수가 1인 걸 생각해주면 그냥 바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둘 다 n으로 묶여요. S0가 0이니까. 아,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 SN과 TN은 반드시 n이라는 인수로 하나씩 갖겠네요. 한마디로 n의 n-1 이거 하나랑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하나씩 갖고 최고차 계수만 모르는 거야. 괜찮죠? 결론은 뭐냐면은 SN이 2분의 D1 n의 n-1 이라면 TN은 2분의 D2 n의 n 플러스 1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D1, D2가 둘로 반대로 바뀌거나 TN이 n-1이라는 인수를 갖고 SN이 n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괜찮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은 뭔가 싹 보여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은. 관점을 좀 잘 생각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는 솔직히 시험장에서 이렇게 볼 자신 없어요. 시험장에서.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해놓으면 아우 적어도 쟤네 최고차 계수 곱이 공차 곱한 거랑 거의 비슷하겠네. 그쵸? 어차피 등차수 혈합이면은 2차항 계수가 공차 절반이니까. 그쵸? 자, 그럼 1분만 있다가 이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볼게요. 이건 지금 배경 지식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배경 지식. 시험장에서 이런 생각하기 힘듭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설명할 때는 문제풀이식으로 설명할게요. 결론은 그럼 이거 왜 쓴 거냐? 평소에 연습하라는 거야. 평소에.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생각나면 쓰고 안 나면 못 쓰는 거야. 그럼 문제풀이 방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 설명할 때 쓰는 방식 따라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봐볼게요. 기억. AN이 N이라고 했어요. AN이 N이면 뭘 알 수 있어요? SN은 2분의 N의 n-1이에요. N 플러스 1이에요. 괜찮죠? 당연하죠. 이거 그냥 1항부터 N항까지도 하는 거니까. 괜찮죠? 그럼 T는 뭐예요?
2배의 nn-1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둘 곱해서 n제곱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니까. 오케이. 그럼 bn은 어떻게 하지? tn-1 빼주면 돼요. 괜찮죠? 이 현장에서 쓰는 풀이입니다. 현장에서 쓰는 풀이. 그렇죠? an이 n이라 그랬으니까 sn을 구하면 돼요. sn으로 나눠버리면 tn이 나오겠죠. 그럼 tn에서 tn-1을 빼면 bn이 될 테니까.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tn-1은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여기서 n-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빼면은 bn은 2n제곱 2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n. 빼니까 4n 마이너스 4. 그쵸? 그래서 네 기억이 확실히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건 현장에서 쓰는 풀이. 자, 그 다음에 D1, D2는 4다. 솔직히 이 니은이 좀 문제예요. 니은이. 이건 좀 직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느낌의 문제예요. 배경 지식에서 알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S0랑 T0는 무조건 0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한마디로 n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일단 여기 기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볼게요. 요거 좀 지울게. 요거. S에는 n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어요. n-1일 수 있습니다. 그럼 tn은 n의 n 플러스 1일 수 있어요. 괜찮죠? 공차는 지금 몰라요. 공차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an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n제곱 마이너스 n이죠? Sn-1. 이건 지금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의 예시. 그럼 Sn-1은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빼기 n 플러스 1 빼주면 an은 n제곱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날라가니까 2n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공차가 2구나. 1차의 개수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tn-1 집어넣으면 이게 지금 n제곱 플러스 n이니까 얘는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또 빼주면 bn은 n제곱 n제곱 n 지워지니까 2n으로 나오네. 얘도 공차가 2로 나온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 an도 d1 공차 2 bn도 d2 2 곱하면 4가 되는구나. 그러면 sn과 tn이 위치 바뀌면 어떻게 해야지? 똑같잖아요. 어차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개수가 바뀌면 어떡하지? 여기가 4 나오면은 여기가 4분의 1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둘이 곱해서 1 나오니까. 그럼 얘는 똑같이 4배 나오겠죠? 얘는 똑같이 4분의 1배 나오겠죠? 어차피 공차 곱은 똑같이 4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니은이 맞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예시를 좀 해보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예시를 해보면.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정리를 많이 해놨다면 딱 보자마자 이거 뭐 공차 곱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게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SN은 2차원 계수가 공차 절반이에요. TN도 2차원 계수가 공차 절반이에요. 그러면 2분의 D1 곱하기 2분의 D2 4분의 D1 D2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러니까 D1 D2 곱은 당연히 4겠지. 그렇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모르겠으면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디귿도 한번 볼게요. A1이 0이 아니면 AN은 N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A1이 0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S1도 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S1이 0이 아니라는 거는 N-1이라는 인수를 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S는 N이라는 인수 갖고 있어야 되고, N-1이 없으면 N 플러스 1이라도 갖고 있어야죠. 괜찮나요? 그쵸? 공차는 모르잖아요. 2분의 D1. 괜찮죠? 이거
나눠보면 되겠죠. 근데 D1 빼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 a는 그러면 n이 되는데 D1n이에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공차가 뭔지 몰라요. 지금 이게 2n인지 3n인지 4n인지 5n인지 몰라요. 개수를 몰라서 틀리는 겁니다. 디귿은. 그렇죠. n은 맞는데 상수항이 없는 n은 맞는데 공차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만약에 D1n이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디귿은 맞아요. 그렇죠. 아예 척 봐도 또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공차가 D1이라고 하는데 공차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갑자기 A는 N, 공차가 1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들어가는 게 이제 현장에서 쓰는 방식. 근데 되게 많이 좀 어렵죠.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유형 6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유형 6번. 자, 유형 6번은 이제 2차 함수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깔끔한 문제가 56번이라서 미안해. 56번 하나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56번. 그래프 이용하는 거는 아까 살짝 얘기했습니다. 넘어가지 말고 하나만 더 해야겠다. 이거 하고. 너무 좁다. 자, 이거를 문제 좀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SN은 2차식이다. 자, 2차식이다 라는 거는 그냥 뭐 2차식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처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물론 개수가 정확하게 뭔지 모릅니다. 이게 등차수열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C가 지금 0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1항부터 등차수열인지는 몰라서 그래요. 1항부터 등차수열인지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어쨌거나 2차식이라 그랬으니까 2차 함수처럼 생각해보면 되는 거고, 그럼 2차 함수 그래프식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S10은 10, S50은 10. 만약에 내가 2차 함수 그래프로 확인해서 간다면, 그쵸, 여기가 지금 N축이에요. Y는 SN을 그린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 Y축이 지금 수열의 값이라고 봤을 때
집어넣으면은 10 나와요. 아, 여기 10 집어넣으면은 10 나오는구나. 50 집어넣어도 10 나온대요. 아, 2차식이구나. 좌우 대칭이구나. 그렇죠. 10과 5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근데 다 조건에서 30 집어넣으니까 410 나온대요. 아우, 정가운데가 지금 당연히 대칭 지점이 될 텐데 그 지점에서 함수값이 지금 410 나와요. 그 뻔하죠.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나요? 요게 지금 y는 sn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30에서 꼭지점 나올 겁니다. 30에서 꼭지점. 왜? 10하고 어차피 50의 정 가운데니까. 자, 근데 M이 지금 S50보다 큰 값들 구해달래요. S50이 지금 10인데. 요거죠, 요거. 엥! 그러면 M 값은 지금 11부터 49까지 다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왜냐면 11 집어넣어도 10보다는 크겠죠. 12 집어넣어도 10보다 클 거고. 왜냐면 S50이 10이니까. 그러니까 P랑 Q 값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죠? P랑 Q 값이 그냥 딱 보면은 보입니다. P랑 Q 값이. 자, 저기 된 친구들은 58번도 한 번만 좀 가볼게요. 된 친구들은. 이거 이차함수 문제예요. 나머지는. 그렇죠? 이차함수. 아,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다가 내가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라고 썼지만 솔직히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차피 식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값 다 나왔으니까. 아니, 3점 나와 있으니까. 아, 어차피 여기다가 10,10,
50, 10, 30, 410 이렇게 구해도 돼요. ABC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어차피 꼭지점이 30, 410이니까 n 빼기 30 플러스 410. 그죠? 여기 제곱에다가. 그럼 S12라면 a 곱하기 마이너스 20의 제곱 400a죠? 여기다가 410 더한 게 얼마? 10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a는 그냥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끝났네요. 그쵸? SN은 마이너스 n-30의 제곱 플러스 410. 맞죠? 근데 지금 아까 여기서 봤을 때 P는 얼마? 11, Q는 49. 그쵸? 그러니까 11항부터 49항까지 합이 될 거고요. 그럼 11항부터 49항까지 합이면은 49항까지 합에서 10항까지 합을 그냥 빼버리면 되죠? 그쵸? 49항까지 합에서 10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됩니다. 근데 뭐 10항은 아예 그냥 주어졌고요. 49항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다가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49항은 계산해줘야 돼요. 얘는 그러면 49에서 30 뺐으니까 19제곱 플러스 410. 19제곱이면 381이죠. 마이너스 381 더하기 410. 그래서 29가 될 겁니다. 29. 29가 아닌 것 같은데? 39인가? 29인데? 49인가? (29) 아닌가? 380이 아닌 것 같고 360은 아닌 것 같고. 미안. 이런 암산을 실수하다니. 20 곱하기 18, 360에다 1 더하는 거구나. 미안. 19제곱을 이렇게 구하는데, 이렇게 해서 19 플러스 1, 19 마이너스 1 플러스 1 했는데, 20 곱하기 18 했는데, 이걸 내가 지금 380이라고 그랬어요. 360인데. 실수. 360에. 그러면 얘는 49구나. 미안해. 49. 그래서 얘는 지금 49에서 10 뺐으니까 39가 답이 될 겁니다. 자, 58번 한번 풀어볼게요. 사실 이게 30번이어가지고 물론 물수능 시절 그것도 나형 문과 거 30번이다 보니까 되게 좀 쉬운 축에 속해요. 근데 그래도 급수가 30번급이라서 이렇게 막 쉽지는 않습니다. 미안, 이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등비수를 1시간 만에 끝내야겠네. 근데 등비 수열은 설명할 게 더 적기는 해요. 이 등차 수열은 워낙에 쉬운 애들이다 보니까 중항이라든가 이차함수를 쓴다라는 거 이게 되게 심각하게 나오는데,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앞뒤 합이 할 게 없어요. 앞뒤 곱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변형 문제가 딱 한 케이스밖에 없어요. 역수항. 그것만 좀 정리할 겁니다. 자, 이거는 힌트를 좀 빨리 갈게요. 왜냐면 시간이 많진 않아서. 일단 TN이라고 하는 거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의 절대값 쉬운 거니까 일단 얘부터 일단 SN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SN이라고.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저런 관점을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SN은 어차피 이차함수겠죠? 왜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요.
이차함수 형태를 띠게 될 거예요. 그거 절대값 씌워주면 돼요. 근데 1항부터 n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S0는 0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무조건 0,0 지나가요. 괜찮아요? 그렇죠? 무조건 0,0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Sn은 무조건 n을 곱해요. 0지면 무조건 0 나옵니다. 그렇죠? S0가 무조건 0이에요. S0가 무조건 0.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볼게요. 아무래도 얘는 수식으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수식으로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30번이 뭔지를 보게 돼서 그래프로 좀 가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얘는 n, y 그래프.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거는 y는 sn이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절대값 씌울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반드시 0,0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최고 체계수가 양수냐 음수냐. 그쵸? 케이스가 최고 체계수가 양수인 경우는 요런 거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러면 어차피 절대값 씌워도 양수 구간에서는 다 증가만 해요.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값 씌워도. 그쵸? 자, 그러면 왼쪽에서 나오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뒤집어 올리면은 절대값 씌웠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요. 괜찮죠? 증가하다가 같은 값 나오는 경우가 생기네. 괜찮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고 체계수가 음수면 어떻게 하지? 최고 체계수가 음수면은 똑같잖아요. 지금 어차피 절대값 씌워놓으면. 그쵸? 아, 최고 체계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무슨 얘기가 있지? 초항이 60이잖아요. 어차피 S1이 60인 걸 이용해서 들어가도 돼요. 그쵸? 반드시 1,60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최고 체계수가 음수예요. 그쵸? 공차가 음수로 나와야지만 돼요. 왜? 공차가 양수로 나오면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그냥 계속 증가만 합니다. 그럼 이 케이스가 안 나와요. 결국에는 얘는 지금 초항이 60이니까 1,60 지나가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구나. 이게 지금 y는 sn이야. 이게 y는 sn.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죠? 절대값 씌웠으니까 얘는 그대로 가고요. 나머지가 뒤집어져서 올라가요. 이게 지금 y는 tn의 그래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노란색 자체가 1,60이고요. 그렇죠? 1,60. 그럼 얘는 19에서부터 20까지 갈 때 계속 똑같아요. 점점 커져요. 그러다가 20 집어넣었을 때와 21 집어넣었을 때가 똑같아져요. 괜찮네. 그러니까 20 집어넣었을 때랑 21 집어넣었을 때가 똑같은 값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진 않겠죠? 왜냐면 20, 21 이렇게 나오면 이거 감소하다가 20, 21 나오는 거라서 가조건에 위배됩니다. 그렇죠? 한 번에 건너뛰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돼요. 그렇죠? 중간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1항이 지금 여기 있는데 20항이 지금 여기인데 21항이 갑자기 1로 간다? 좀 말이 안 되죠. 이제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1분만 있다가 답을 낼게요. 계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아니, 계산 없이 그냥 그대로 끝나요. 계산이 없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응?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따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
이걸 2차 함수로 본다라는 것 자체도 생각하기가 쉽진 않지. 화이팅. 자, 미안. 마무리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프 이해는 되나?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차 함수잖아요. 얘 무조건 좌우 대칭이죠? 20, 21이에요. 그럼 19는 뭐랑 똑같아요? 22랑 똑같아요. 18은 23과 똑같아요. 왜? 둘이 합쳐서 41 나오면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0이잖아요. 얘는 41이에요. 41 집어넣었을 때 0 나옵니다. 무조건 완벽한 좌우 대칭이니까. 자, 그러면 문제가 얘기하는 게 tn이 tn 플러스 1보다 큰 경우. 이건 지금 감소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감소하게 되는 n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요. 그러면은 언제 처음 감소하기 시작해요? n이 21일 때 22항감에서 감소해요. 그렇죠? t21이 t22보다 큽니다. t22가 t23보다 큽니다. 그래서 n이 21일 때가 지금 최소가 되고 쭉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40, 41. 그렇죠? t42, t41보다 커요. 근데 t41, t42 하면은 반대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최대값은 40으로 나오게 돼요. 괜찮을까요? 답이 61입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이게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본다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미안.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등비수열로 갈게요.